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대출 지금 갈아타도 될까? 예전에 지금 같은 저금리 시기에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출을 갈아탈 때 반드시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고정형이 대세라고 하면서 서민 안심 전환대출도 나왔는데 이제 시중에 변동형이 더 싸게 느껴지고요. 결국 갈아타기는 안 하는 게 또 유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하지요. 뭐 혼합형, 고정형, 변동형의 사례를 뭐 들어서 좀 판단의 예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2018년 말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더 싸지는 역전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혼합형 상품과 변동형 상품의 금리 격차가 한 1% 정도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코픽스가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또 변동형이 또 싸졌죠. 참고로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환율 전쟁에 사활을 걸면서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하락할 거라는 전망에 좀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혼합형, 고정형인 분들은 지금 시점이면 갈아타는 것에 대한 득실을 한번 계산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장기로 운영되는 것이 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최초 실행 시에만 좀 신경을 쓰고 사실은 대부분이 기억을 못하고 5년, 10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리금 상환이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원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계좌이체만 시켜놓고 있는 대출 인구도 상당할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그 후에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금리는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 받은 차주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나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대출을 갈아탈 때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단순히 낮은 금리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 금융채 5년물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연동되어 있는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의 하락과 무관하게 최근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기간에도 상승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기준금리 하락 시점을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유리한 시점으로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실제적인 금리는 하는 기준금리의 각 은행별 가상금리, 은행별 마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해지면서 또 각 은행별 금리 할인 항목들이 있죠. 부수거래들.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 주담대 금융사를 찾는 것도 만만한 일은 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우선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대출액의 1.2%, 1년에서 2년 사이는 0.8%, 2년에서 3년까지는 0.4% 정도의 보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2주택부터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과 같이 이제 규제를 받는 지역 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라고 해도 LTV랑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강화, 요새 DSR도 있는데 이런 시행으로 인해서 대출의 한도가 축소된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안심전환 대출의 경우에도 가입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칫 여유가 없는 사람이 대출을 전환했다가 늘어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오히려 대출금이 연체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졌지만 그 상환하는 금액 지출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금 계획에 좀 상당한 애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먼저 또 고정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하고 현 시점의 이자 차이,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 이상 차이면은 1억당 월 10만 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하고요.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전망이 큰 만큼 좀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좀 고민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서 혼합형이나 변동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현재가 뭐 변동형이다 라고 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이용자들은 낮아지는 변동금리 혜택을 좀 누리시다가 금리 인하기가 끝날 무렵에 뭐 고정금리 혼합형으로 갈아타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받은 대출 상품의 금리 재산정 기준일을 파악을 해서 곧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재산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만약 기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금리가 이미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바뀌는 금리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여러 상황을 좀 고민해봤더니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좀 나을 수 있겠다. 여러 비용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도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졌다던가 직장 내에서 뭐 승진을 해서 직급이 높아졌다던가 했던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은행 가서 한번 문의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대환 대출을 잘 받으려면 그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와 외부 이 두 가지 요인을 두고 판단하시면 될 듯한데요. 외부는 이런 금리 환경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괜찮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이제 내가 받은 대출 상품에 대한 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출 조건을 두고 득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수지가 맞으면 금리가 낮아진 지금 저리로 옮겨 탈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해당이 된다 싶으면 바로 갈아타기를 실행에 옮기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최근 은행의 대출 금리를 확인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간 비교도 좋고 아니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최근은 1금융권을 기준으로 2.5에서 2.7% 사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서 최초 실행 당시 금리와 현재 금리를 확인을 하세요. 다른 금융기관이 금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처음에 내가 받았던 회사도 낮아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존이 더 낮다면 바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대출금리는 하나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준금리와 금융기관의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총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3.26%라고 하는 총 대출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그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 기준금리는 보통은 6개월이나 5년 이런 단위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금리 변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러면 기산 시점에 따라 금리가 인하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데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현진 감독님이 2012년 11월에 A은행에서 1억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50만 원씩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B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2.5%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받았던 A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 대출의 최초 금리가 3.98%, 그리고 현재 금리가 3.26%임을 확인을 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20년 현재 3.26%의 대출금리 중에서 기준금리가 2.06%, 그리고 5년 한층 더 나아가서 2020년 현재 3.26%의 총 대출금리 가운데서 기준금리가 2.06%의 5년물과 가산금리 1.2%가 더해져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5년 단위로 변동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2020년 현재 금리 3.26%는 2012년 최초 3.98%에서 5년이 지난 2017년에 한 번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번 금리가 바뀌려면 5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2년이 되려면 아직도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더 있어야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김현진 감독님은 고민 없이 B은행으로 갈아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는 B은행에 방문을 해서 소득증빙 서류로 DTI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래 받았던 A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확인서를 B은행 담당자 팩스로 넘겨받아서 업무 처리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결론은 김현진 감독님은 이제 간단한 이 3단계의 확인을 거쳐서 금리를 0.7% 정도 낮출 수가 있었고요. 연간 이자 부담액이 68만 원, 그리고 남은 상환 기간이 21년이니까 무려 현재의 원화 가치로 1,428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환대출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대출의 금리는 한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대출의 기준금리와 판매하는 금융기관마다의 가상금리 이 2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대출의 기준금리가 짧으면 6개월, 길면 5년이라는 주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바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기산 시점이 별로 안 남아있으면 굳이 비용을 일으켜가면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의 시장금리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갈아타는 게 유리한 계산이 서게 되는 거죠. 자산관리의 첫걸음이 부채 축소, 상환이라고 하는데 내 대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같이 투자하기에도 좀 불확실성이 커진 이런 시장 안에서 고정지출만 좀 줄일 수 있어도 굉장한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